안녕하세요. 오늘 경험의 도서관 새로운 책 소개해드릴 것은 김상균 교수가 어제 일자로 출간한 인간을 닮은 기계 공존의 시작 휴머노이드입니다. AI 관련된 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책이 좀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로봇이라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탄생을 했는데 그 로봇 안에 인간의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AI가 될 거라는 관점 하에 이 책이 쓰였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미 뭐 챗GPT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기하다 했던 그 AI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우리 일상 안에 로봇 존재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상균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통계나 어떤 시장 예측에 따르면은 이제 몇 년 뒤면은 자동차보다도 더 많이 보급되고 자동차 시장보다도 더 훨씬 큰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인간 수만큼이나 아니면 인간보다 더 많은 수의 로봇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사회가 내가 살아있는 한 이루어지겠어?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땐 생각했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코앞에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고민을 좀 진짜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카페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이제 카페 안에 로봇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뒤면은 마치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진 것처럼 거의 이제 몇 년 뒤에는 휴머노이드 없는 공간을 상상하기가 어렵겠구나. 나는 그러면 그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로봇들하고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얼마나 잘 조화롭게 지내느냐가 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실수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논쟁적이게 될 것이고 굉장히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나 창작의 영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대한 어떤 공헌을 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크레딧을 어떻게 측정하고 돌려야 하는가? 독창성의 개념, 저자성의 개념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고 어쨌든 제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인간만큼이나 인간보다 더 많은 수의 로봇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거. 로봇 또한 어떤 일종의 세계 시민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저의 미래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완전 따끈따끈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총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인류가 창조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순한 도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또한 인간만큼이나 동등한 어떤 지능과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챕터 2에서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60조 달러 휴머노이드 시장이 펼쳐진다라고 얘기하면서 휴머노이드 산업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 결과 전체적인 산업 구조는 어떤 식으로 재편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챕터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이제 인간들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훨씬 더 정교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체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여러 직업들, 뭐 성직자라든가 이런 직업들까지도 휴머노이드가 대신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인류의 경쟁자, 동반자, 노예, 지배자, 그리고 대체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
어떤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짜 심지어 세금까지 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챕터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존재들이 새로이 나타나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휴머노이드 사이의 사랑, 이런 테마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휴머노이드의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6번째 챕터에서는 인류는 휴머노이드로 꿈을 꾼다라고 해서 지금 좀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2050년까지 몇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화성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행성에 지구처럼 환경을 조성하고 이주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거, 테라포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결국엔 필멸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다 죽고 없어져도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이상 살아남으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삶을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전망을 얘기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그런 존재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놨을 때 우리의 시간관과 공간관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제가 좀 오늘 특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에게 뇌의 역할을 하는 게 AI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그러니까 AI의 어떤 학습 방법과 인간의 학습 방법을 이제 비교하는 얘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배움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인간과 다르게 휴머노이드는 정서적 필터를 거치지 않고 학습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종종 정서적 장벽에 부딪힌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틀린 답을 말할까봐 내가 어떤 내 이기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내가 배운 것들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학습 레벨을 좀 떨어뜨리고 학습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휴머노이드는 그런 일종의 에고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틀려도 틀린 게 곧 부끄러움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이 새로운 데이터나 또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리고 만약에 시뮬레이션 학습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해도 그것은 경험치가 되어서 그 휴머노이드의 어떤 지능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이게 쓰인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김상균 교수는 일종의 마치 성장 마인드셋을 탑재한 존재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성장 마인드셋은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선천적으로 얼마나 어떤 능력을 타고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노력과 경험 통해 얼마든지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고, 실패는 어떤 배움의 어떤 멈춤이 아니라, 배움의 실패가 아니라 더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회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는 태도 없이 거침없이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가 배우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인간들 중에서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이 보인다. 근데 좀 흥미롭게도 이제 김상윤 교수는 인간도 어떤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무지를 좀 정면으로 인정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몰라도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하고 넘어간다거나, 더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배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어서 그냥 넘어간다거나, 여러 가지로
배움을 더 지속하지 않는 많은 핑계들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탁월하게 많이 배울 수 있는지 단기간에 그 점을 근데 로봇이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에서 인간도 로봇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셋을. 네. 반대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인간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배우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공존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정서적인 공감에 따른 일처리, 융통성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 휴머노이드보다는 인간에게 더 적합하고 더 최적화된 그런 방식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인간을 싸그리 로봇이 더 대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함께 어울려서 협업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 반대로 휴머노이드가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조합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삶의 어떤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로봇과 인간이 배치되고 서로 교환되고 협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개인 차원, 집단 차원, 민간 차원, 국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이 좀 많이 와닿았었고,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는데 그런 시대에 그러면 인간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육의 차원에서 정말 지금부터 개발되어야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김상윤 교수가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탐험력이고, 두 번째는 질문력, 세 번째는 교감력, 네 번째는 판단력, 5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 책 나오기 전에 김상진 교수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걸 얘기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탐험력은 말 그대로 낯선 세상을 직접 겪고 몸으로 익혀나가는 힘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야를 그냥 일관되게 배워온 사람, 그리고 어떤 고학력자, 이런 사람들이 좀 인재라고 여겨졌다면 이제는 그런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어떤 분야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낯선 분야더라도 내가 기꺼이 오픈마인드로 부딪혀보고 배워나갈 건가, 그 배움의 태도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력은 세상의 빈틈을 발견하고 변화를 촉발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들 얘기하는 거긴 해요. 어떻게 정답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좋은 질문을 던질 것인가. 네. 왜 다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게 참 이상한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휴머노이드 AI가 완전히 많이 확산된 세상에서는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에서의 가벼운 비율들은 이제 AI가 또 휴머노이드가 우리를 대신해서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어떤 빈자리에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시점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나만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교감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들은 정서적 필터를 거치지 않고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일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정서는 그다지 중요한 어떤 척도가 아니에요. 배움의 속도가 아닌데, 인간은 그와 달리,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비인간 존재들과 어울리는 세상일수록 오히려 더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인간 특유의 그런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극대화해서 개발하면서 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아이들이 꼭 가져야 할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판단력도 얘기가 나와요. 내 생각을 결정, 그 결과에 책임지는 힘. 김상균 교수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을 위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I한테. AI는 어디까지나 데이터 기반 학습이고,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이고, 인간이 어쨌든 주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 추론을 해 나가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AI가 1차적으로 요약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값에 대해서 인간이 나름대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윤리적 판단 같은 경우는 정답이라는 하나의 답이 존재하는 분야가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개인적 맥락을 고려한 상황에서 정상 참작을 하거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그 각각의 사례에 알맞은 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이래 왔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식의 AI 접근은 인간 삶의 굉장히 다면적인 것을 굉장히 플랫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AI가 단편적으로 내린 어떤 결정을 그냥 인간이 따르게 되면은 그런 결정을 따랐을 때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 부작용이라든가 그 결과값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AI가 그렇게, 휴머노이드가 그렇게 판결을 냈으니까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은 인간이고, 결국엔 인간이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전에 애초에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만큼까지 AI 또는 휴머노이드에게 협업을 요청할 것인가, 그 부분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로봇이 해줄 거야, AI가 다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계속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김상균 교수가 얘기하는 적응력이란 환경 변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뿌리라는 게 있는데 그 뿌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옮겨 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고, 이러한 상황일수록 나라는 식물의 어떤 뿌리를 잘 이렇게 걸어내서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서 내가 다시 또 뿌리 내리고 나만의 양분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 갈 수 있게 허용하는 것, 그런 열린 어떤 생존 능력을 적응력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고, 결국 어디에 있든 나다움을 잃지 않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응력이라고 하면 그냥 되게 카멜레온 같이 자기를 계속 바꾸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다움은 있는데 그 고유함이 여러 환경에서 옮겨 심어지면서 각기 또 다른 열매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재능이라는 것도 전 뿌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능이 어떤 환경을 만나서 새로이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내가 한 분야 들어왔으니까 한 분야에서 버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휴머노이드나 AI에게 많은 일들을 넘겨줄 수 있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계속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전에는 난 저런 거 못해라고 생각했던 분야의 어떤 장벽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고 옮겨 심어줄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을 이제 김상균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시장 동향이라던가 어떻게 지금 휴머노이드가 개발되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 각각의 연구 결과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흐름들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한눈에 좀 알아보고 싶은 분들한테 이 휴머노이드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고민이 계속 많아져요.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 글을 쓴다라는 거, 이런 시대에 전시와 책을 만든다는 거, 이런 시대에 패션을 제안한다는 거, 이런 시대에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그 고민을 나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인간의 어떤 신체를 쏙 빼닮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더더욱 인간은 로봇과 구별되는 어떤 인간다움을 패션으로 더 표현하고 싶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통틀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임을 어떻게 유지하고 품위있게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다루고 건드리는 지점에서 DYD 패션 브랜드가 훅 피어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휴머노이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각자의 삶에서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솔직히 아직 막연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정말 10년 안에, 저는 10년 안에 로봇이 심심치 않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폰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이렇게 로봇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지금 인간 간의 소통도 쉽지 않은데, 인간과 로봇, 로봇과 로봇,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진짜 어떤 식으로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험의 도서관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책, 휴머노이드 책 집필하신 김상윤 교수님이 어떤 교육 방식이나 그 교수님 자신의 이제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수님이 직접 SF 소설을 써서 출간한 경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영대학원 과정, MBA인가? 지금 과정에 수학하시는 분들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미니 AI 영화제에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자전적 영화를 만들어 오라라는 숙제도 이제 하게 된다고 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AI 시대를 준비시키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결국엔 인간은 무엇인가가 중요해지고, 그렇게 크게 갈 것도 없이 사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는 게 더 절실해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또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실감하고 많은 분들한테 좀 두려움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반갑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최첨단의 어떤 산업 동향과 사회 변화를 좀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관심사에서 다른 책들을 써내려가는지 궁금하시다면은 김상윤 교수의 이전 책들과 유튜브 채널 등을 또 같이 봐주시면은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험의 도서관 휴머노이드 책 소개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또 내일 늦지 않게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